안녕하십니까, 양세형입니다.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아직 저는 안 풀어봤거든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전동기 A, B가 샬라샬라 해가지고 질량 M, M이 있는데 각도가 서로 다르네. 그리고 전동기에서 얘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나에서보다 크다.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겁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거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지구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중력 mg를 받고요. 이 녀석도 mg를 받아요. 중력은 동일합니다. 땡. 그 다음에 니은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이거를 볼 때는 이제 빗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중력이 지금 물체에게 mg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지금 빗면 상황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mg를 받지 않습니다. 이 비탈길 경사 세타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수직 방향, 빗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 그 다음에 수평 방향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일단 수평 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만큼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만큼 힘을 받아요. 굳이 수학적으로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빗면의 경사가 높을수록 전동기가 더 많은 힘을 가해서 당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타가 이 녀석은 세타가 작고 이 녀석은 세타가 크기 때문에 mg 사인 세타의 값이 가에서가 더 작겠죠. 더 작아요. 그래서 전동기는 온전히 물체를요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mg 사인 세타만큼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힘을 겨루고 있는데 여기 mg 코사인 세타는 뭐냐? mg 코사인 세타는 물체가 수직 방향 이쪽 아래쪽 방향으로 지구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힘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수직 방향의 힘. 근데 빗면이 지금 물체를 떠받치고 있죠? 그 떠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다.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 mg 코사인 세타. 서로 똑같다. 그래서 얘를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수직항력. 우린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보면은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맞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끝냈고 지우고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문제를 저도 안 봐가지고 지금 바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샬라샬라 질량이 1kg이래. 각각 1kg인 수레와 추를 실로 연결했다. 샬라샬라 하고 있어요. 수레도 1kg, 추도 1kg이다. 이 상태에서 끌고 있는데 가만히 놓은 후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더니 나의 그래프가 나타났다. 됐네. 그럼 보면은 A, B부터 볼게요. 딱 봐도 B 같은 경우는 시간 t0가 걸렸을 때 B의 속도는 V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t0가 걸렸을 때 2V다 라고 얘기해서 다시 말해서 기울기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봤을 때 A가 가속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몇 배? 2배. 그래서 A의 가속도가 B의 가속도보다 크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가에서 조건을 바꾸고 수레를 가만히 놓아 나의 B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 가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1kg, 그 다음에 수레 1kg 얘네들을 달고 실험을 한 거야. 했더니 A와 같은 결과를 얻어낸 거죠. A와 같은 결과를 얻어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B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뉴턴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죠. F는 A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2배가 작아져야 돼요. 가속도가 2배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힘이 작아지던가 질량이 커지던가 하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먼저 철수. 가에서 추만 0.5kg 이런 것으로 바꾸면 돼. 추만 0.5kg으로 바꾸자. 추만 0.5kg.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체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원래 처음 A 상황에서는요. 총 질량이 2kg이에요. 2kg에서 추가받는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하는 거거든요. 추가받는 중력에 의해서 mg라는 중력에 의해서. 근데 먼저 가해 상황에서는 mg가 1kg이니까 중력 가속도를 만약에 10이다라고 두면은요. 10N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10N의 힘을 받고 있는데 물체가 2kg이니까 F는 ma라고 해서 그때의 가속도가 이렇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철수가 말하는 상황은 추를 0.5kg으로 바꿨대요. 0.5kg 거기에다가 중력 가속도 만약에 10이다 라고 하면은 가해지는 힘은 5N이 되겠죠? 5N. 그 다음에 총 질량은 0.5kg, 1.1kg. 그러니까 1.5kg. 그럼 가속도는 몇이냐? 이것을 비교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계산해봐. 그럼 여기 1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0.3이네. 0.3. 그럼 10분의 3? 10분의 3이니까 그러면 3분의 가속도는 A는 3분의 10 m/s 제곱이 튀어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였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5였네요. 5 m/s 제곱이 나왔잖아요. 가속도 크기가 작아졌네. 가속도 크기가 작아졌네. 근데 보면은 가속도 크기가 작아졌지만 2배만큼 작아지진 못했죠. 그렇죠? 2배만큼 작아지진 못했어. 얘가 여기가 4가 돼야 돼. 4 맞나? 4가 돼야 돼. 근데 3이 됐으니까 분모가 3이니까 2배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철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0이 가에서 수레 위에 2kg의 물체만 올려놓으면 돼. 수레에 2kg인 물체를 올려놓겠대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는 지우고 다시 한번 0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0이 같은 경우는 수레에 2kg의 물체를 올렸으니까 여기 2kg 올렸으면 총 3kg이 되겠죠? 3kg. 그러면은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이 10N이 되고요. 10N. 자, 아까 가속도가 5가 나왔습니다. 5m/s 제곱이 나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10N이 가해졌는데 총 질량은 1 더하기 2 해서 총 4kg. 그럼 그때의 가속도가 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럼 딱 나오네. A는 4분의 10이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2배가 감소하였다. 라고 해서 0이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민수. 가에서 수레 위에 1kg의 물체를 올려놓고 1kg의 물체를 올려놓겠대요. 이제 1kg. 그 다음에 수를 2kg인 것으로 바꾸겠대요. 이거를 2kg인 것으로.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이제 추가 2kg이 됐으니까 중력 가속도 10을 곱하게 되면 20N이 가해지게 되는 거고요. 20N. 그다음 총 질량은 수레 1kg, 그 다음에 수레 위에 1kg 올렸으니까 총 2kg, 2kg에 추 2kg. 그러면은 총 4kg. 그럼 그때의 가속도는 나올 수가 없겠네요. A는 4분의 20 m/s 제곱이니까. 그렇죠? 아니다. 민수도 틀렸다. 그래서 맞는 사람은 0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번 끝냈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재미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틀릴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찾아냈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아니다. 김연아법이 있으니까 그냥 칭찬해 드릴게요.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샬라샬라 A, B가 있는데 가나와 같은 상황으로 놓여져 있다. 그럼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오. 보자. 기억. 가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EMG다. EMG다. 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EMG. EMG일까? 용수철 저울이 측정하는 것은요. 양쪽으로 용수철 저울을 끌어당기는 장력의 크기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장력의 크기. 그래서 용수철 저울은 반대쪽 방향 양쪽으로 똑같은 장력의 크기 T를 받게 될 것인데 용수철 저울이 측정하는 크기는요. 얘네 둘을 더한 값이 아니라 하나의 값만 측정하는 거다. 하나의 값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A, B를 보게 되면은 B, mg라는 힘을 받고 있고 얘도 mg라는 힘을 받고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 따라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는 mg가 작용할 것이고 여기도 mg가 작용한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이 측정하는 값은 mg가 되는 거죠. mg. 땡. 기억 틀렸어. 니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다. 해보죠. 오케이. B라는 녀석이 mg라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작용한 힘? 없어요. 여기 탄성력 있잖아요.
알바 아니야. 물체를 지금 끌어당기는 전체 개 A와 B를 전체 끌고 가고 있는 힘은요, 오로지 mg밖에 없어요. 오로지 mg. 왜? 탕성력, 용설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은요, 두 개의 장력을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이 장력은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힘의 합력으로 봤을 때 쌤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력은 집어쳐. 바로 mg만 따지고 보면은 F는 MA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mg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EM. 그때 값수가 몇이냐? 를 묻는 거죠. 그러면 지울 거 지워보자. m 지워지고 하면은 끝났네. A는 2분의 1 G다. 라고 해서 니은은 맞네요. 디귿. 나에서 용설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2분의 1 mg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얘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이 물체가 받고 있는 mg만큼 장력이 작용해가지고 양쪽으로 mg만큼의 장력이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운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는 어쨌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mg라는 힘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실이 당겨주고 있는 장력도 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B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은 B 같은 경우는 mg라는 힘을 아래쪽으로 받고 있고요. 아래쪽 방향을 지금 전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편 위쪽 방향으로 장력 T를 받고 있어서 이 힘을 받아서 B라는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B라는 물체가. 근데 B라는 물체의 질량이 m이죠. 그리고 그때 가속도가 a죠. 이게 B 물체에 대한 개별 운동 방정식이에요. 개별 운동 방정식. 오케이? 그러면은 A라는 물체에게도 똑같이 개별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용설저울 작용 반작용 한다라고 했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서 용설저울 똑같은 T라는 힘으로 당겨지게 될 것이고, 그 힘을 전달받아가지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쪽으로 T라는 힘으로 당겨지겠죠. 즉, 이 실 같은 경우는 용설저울을 이쪽으로 T만큼 힘으로 당기고 A라는 물체를 T만큼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오른쪽으로 장력 T를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A의 개별 운동 방정식을 적어보면은 A에 작용하는 힘은 온전히 T밖에 없고요. T를 받아서 A라는 물체가 MA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리고 이건 개별 운동 방정식이다 라고 썼다라고 하면은 전체, 아까 우리가 니은 풀었던 것처럼 전체 개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전체 개. 어떻게 해야 되냐? B라는 물체가 mg를 받고 있죠. B라는 물체가 이제 전체니까 이렇게 쓰고, B라는 물체가 mg라는 힘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힘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쌤쌤이에요. 전부 다 쌤쌤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전체 개를 따질 때에는, 전체 운동 방정식 따질 때에는 장력은 무시해도 된다. 자, 팁입니다. 장력은 무시해도 된다. 왜? 서로 쌤쌤이니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쌤쌤이니까.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온전히 mg밖에 없고, 이 mg를 받아서 두 물체, 이 m이라는 녀석들이 함께 움직인다. 함께 움직여야지. 아니,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따로따로 움직여? 실이 끊어져야 되겠네? 아니면 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다 보니까 그때 가속도가 2분의 1 G가 나온 것이고요. 2분의 1 G가 나온 것이고, 지금 물체에서는 나에서 용설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2분의 1 mg라는 거니까 이 장력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장력의 크기를 구해봐. 그냥 그대로 A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 mg가 나오네요. 장력의 크기와 B라는 물체에게 작용한 이 mg의 크기가 서로 다른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됐어요. 3번 해결했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4번입니다. 그림과 나와 같이 A, B를 놓았다. A 같은 경우는 질량이 m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2m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도르래를 다르게 달았다.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가가 나보다 가속도가 크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네요.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어쨌건 도르래 말고 두 물체는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전체 개의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전체 개의 운동 방정식. 그럼 먼저 가 상황부터 봅시다. 가 전체 개니까 힘이 뭐가 있어? B라는 녀석이 아래쪽 방향으로 2mg의 힘을 받고 있는 거고, 나는요 아래쪽 방향으로 2mg, A도 아래쪽 방향으로 mg라는 힘을 갖고 있는 거네요. 이거 말고는 없어. 왜? 전체 개를 따질 때에는 장력을 무시해도 된다.
어차피 작용과 반작용 샬라샬라 하니까 다 쌤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F는 MA에 따라서 써보자. 그럼 가 같은 경우는 EMG를 받고 EMG라는 힘을 받고 두 물체 M 플러스 EM 총 3M이라는 질량이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이더라. 가속도. 그걸 이거 가라고 할까? 가. 그럼 이때 가속도 A 가의 크기는 M 지어지고 M 지어지고 하니까 3분의 2 G가 되네요.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B도 아래쪽 방향, A도 아래쪽 방향이니까 둘 다 그냥 더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B는 아래쪽 방향, A도 아래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도래를 쫙 펼쳐보면은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B는 이쪽, A는 이쪽. 방향이 반대니까 이제는 빼줘야 되겠죠. 빼야 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를 볼 때 EMG라는 힘을 받고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A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MG라는 힘이 가해진다. 이 힘이 가해져서 두 물체 총 3M이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때 가속도가 몇이냐? 나는 지우자. M 지어지고 그럼 여기 그냥 뭐 G네요. G인 상태에서 3이 넘어가니까 3분의 1 G가 됩니다. 볼까 다시?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네. 오케이? 2배니까 됐어.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B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B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 알짜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운동 방정식 다 세워가지고 장력까지 다 고려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B의 개별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B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으로 계산하면은 알짜임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오래 걸려. 어떻게 해야 되냐? 알짜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물체는요, 그 알짜힘을 받음으로써 운동합니다. 알짜힘 F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물체가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가속도를 구했죠. 각각의 가속도를 구했고 그리고 그때의 질량도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볼까? F, 가라는 알짜힘, B에 작용하는 그 알짜힘을 써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B라는 녀석이 움직인 거야. B, EM을 갖고 있는 B라는 녀석이 움직인 것이고 그때 가 상황에서의 가속도는 3분의 2G였죠. 3분의 2G 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F, 나의 상황. 어떠한 알짜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알짜임을 받아가지고 B라는 녀석이 운동했다. B라는 녀석이 운동했는데 그때의 가속도가 3분의 1G. 3분의 1G였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죠? 어쨌건 2배가 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B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같은 말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오케이? 그 다음 티귿.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는데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MG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틀렸죠? 그렇죠? 이미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가에서 실이 당기는 힘이 이 장력의 크기가 EMG면은 B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 방향도 EMG, 위에쪽 방향도 EMG. 알짜 힘이 빵이 돼버려요.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일단 디귿은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번 문제에서 우리가 해봤죠? 온전히 A를 끌어당기는 힘은요, 실의 장력입니다. 실의 장력이기 때문에 A에 관련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되는 거예요. A에 관련해서. 여기다 써볼까? 여기다. 그러면은 그때 장력의 크기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A라는 물체가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이더라. 근데 우리는 이미 가속도를 구했단 말이에요. M. 그때 가속도는 3분의 2G. 3분의 2G. 따라서 이때의 장력은 3분의 2mg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어쨌건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4번을 해결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부터는 작용과 반작용, 힘의 평형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죠. 이러한 상황이 있다.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오. 보자. 철수가 벽을 미는 힘과 벽이 철수를 미는 힘. 이게 뭐? 문제가 뭐야? 작용과 반작용에 관련된 힘이구나. 그래요. 문제를 지금 잘 안 보고 있네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철수가 벽을 밀 거예요. 벽을 밀 거니까 여기 이때 F라는 힘이 작용할 건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원래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만 철수가 벽에게 힘을 가했다라고 해서 철벽이라고 쓰겠습니다. 철벽. 그럼 벽은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지. 철수가 나를 힘을 가했대. 안 되겠어. 그럼 복수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벽은요, 철수에게 반대편 방향과 반대편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가해요. F가 벽, 철 이라는 힘을 가하게 되는데 힘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벽이 철수를 믿는 힘이죠. 이게 바로. 그렇죠?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관계.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작용과 반작용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거 한번 설명을 정정할게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걸 얘기할 때 A가 B에게 가한 힘은 마이너스 B가 A에게 가한 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반대 방향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플러스라고 두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뭐냐? 이 BA라는 것이 FBA라는 것이 애초에 FAB의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FBA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FAB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FAB가 되는 것이고 AB가 된다. 좌우가 동일하게 되겠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니은 지구가 책을 당기겠지. 지책이라고 하자. 지책. 지책. 당기는 힘과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빨간색.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책.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얘는 책은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일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책상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거나 날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힘의 평형 상태다. 이것은 힘의 평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땡. 디귿. 영희가 야구 방망이를 잡은 힘과 영희가 야구 방망이를 잡았겠네요. 오, 잡았어. 꽉 쥐고 있겠죠. 잡은 힘과 야구 방망이가 공을 미는 힘. 공이 지금 일로 갈 거예요. 공이 일로 갈 거니까 공 입장에서는 야구 방망이를 이쪽으로 밀어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야구 방망이는 그게 섭섭하니까 공을 반대쪽 방향과 똑같은 힘으로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과 영희가 꽉 잡고 있는 힘.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힘이니까 땡. 답은 기억. 이게 되겠네요. 5번 해결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관련된 문제이고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필평가에 출제하도록 할게요. 문제 하나 알려줬어요. 그럼 6번 보도록 하죠.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W로 뭐 샬라샬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영희는 철봉을 아래쪽 방향으로 W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철수는 W라는 무게의 역기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힘의 분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싹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철수부터 갈게요. 철수. 그럼 철수 봤을 때 역기의 무게는 W였습니다. 이 무게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역기를 끌어당기는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기는 지구를 W라는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작용과 반작용 끝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역기는 온전히 철수와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힘의 전달이 일어나서 철수를 아래쪽 방향으로 W라는 힘을 가하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철수는 그게 섭섭하니까 역기에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위로 떠받치는 힘. 자, 물론 W라고 쓸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떠받치는 힘이기 때문에 수직항력 N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떠받치는 힘 N을 가하게 됩니다. N을 가하게 돼요. 자, 그럼 작용 반작용 끝났어요. 끝났다고 보려고 하는데 이 W라는 힘은 다시 또 지면과 맞닿아져 있죠. 맞닿아져 있으니까 지면에게 다시 아래쪽 방향으로 W라는 힘을 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지면은 이 힘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 떠받치는 힘을 작용시켜야 되겠죠. 위로 떠받치는 힘이다 라고 해서 위쪽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 N을 가하게 돼요. 자, 떠받치는 힘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N1이라고 합시다. N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됐어. 끝났어. 다 했어요. 이제 철수의 무게가 남아 있습니다. 철수의 무게. 철수와 영희의 질량은 서로 같다라고 하니까 철수의 무게는요. 아래쪽 방향으로 F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F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철수가 지구를 끌어당겨줘야 되겠죠.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F라는 힘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F가 다시 또 지면과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힘의 전달이 일어납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또 F라는 힘을 가하는 거죠. 오케이? F라는 힘을 가했어. 그럼 이제 지면은 철수를 떠받쳐야 되는데 그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기로 했다? 수직 항력이다 라고 해서 여기 N2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게 뭐냐? 첫 번째, 철수가 역기를 떠받치는 힘이에요. 역기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 N은 지금 역기 보세요. 역기 아래쪽으로 W만 받고 있었는데 철수가 위쪽으로 N을 가하고 있죠. N을 가하고 있으니까 N은 W다. W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철수를 떠받치는 힘은 무엇이냐를 보니까 N1, N2가 있죠. N1, N2. 그러니까 지구가 철수를 떠받치는 힘 N1, N2. N1, N2니까 그냥 토탈 N이다라고 합시다. N1, N2. N1 플러스 N2. N2는 FW. F 플러스 W가 된다. W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영희를 보도록 할게요. 영희야. 그럼 W. 일단 영희. 철봉을 아래쪽 방향으로 W라는 힘을 가해서 밀어내고 있죠. 당기고 있죠. 당기고 있으니까 철봉은 서운하니까 위쪽으로 영희를요 끌어올려주게 될 것이고요. 그거의 힘은 W가 될 것입니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끝났고, 그 다음에 영희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영희의 무게는 아까 철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F라는 힘을 받을 것이고, 그 힘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영희가 지구를 F라는 힘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영희가 지면과 맞닿아져 있으니까 힘의 전달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희는 철봉을 지금 당기고 있어. 자신의 무게의 일부를 철봉에게 의존하고 있고요. 나머지 무게를 지구와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무게. 온전히 자신의 무게 F를 지면에게 가하고 있지 않고요. 나머지 무게이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쓸까? 아래쪽 방향으로 지구에게 아래쪽 방향으로 N이라는 값을 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면에게 영희는 N이라는 힘을 가했으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지구는 영희에게 위쪽으로 여기도 흰색으로 하자. 위쪽으로 영희에게 N이라는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N이라는 힘을 가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수직 항력이라고. W는 수직 항력이 아니죠. 작용 반작용에 의한 철봉과 작용 반작용에 의한 그 철봉이 영희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쓸까? 뭘 쓸까? 철봉이 영희를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했었냐? W라고 했어요. 그냥 W네요. W다. 그리고 여기 지구가 영희를 끌어당기는 떠받치는 힘, 저 수직항력 N이 뭔지를 볼게요. N은 N과 같이 있는 항 W가 있죠?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그게 아래쪽 방향으로 F다라는 걸 준 거예요. 영희의 무게다. 이게 영희의 무게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면은 이때의 수직항력은 F-W다라고 해서 이제 상식의 선에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영희의 무게 중에 영희가 지금 철봉에 의존하고 있는 W만큼을 뺀 값으로 지면이 영희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말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기억. 철봉이 영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W예요. 근데 철수가 역기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도 W다. 힘의 크기는 같으니까 기억 동일하고. 니은 지면이 영희를 떠받치는 힘. 지면이 영희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다르죠. 그쵸? 얘는 F 플러스 W. 얘는 F 마이너스 W. 그렇기 때문에 영희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작네요. 작으니까 니은도 맞고요. 다음 디귿.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힘과 역기가 철수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다. 볼게요.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이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역기가 철수를 누르는 힘. 역기가 철수를 누르는 힘은
뭐 이거겠죠. W. 얘죠. 얘는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관계가 아니죠. 굳이 따진다라고 보면은 힘의 평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로 힘의 평형 관계를 따질 수가 없는 게 나머지 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힘의 평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이거는 지필평가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7번입니다. 아까 6번을 지필평가에 출제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나머지 문제를 출제 안 한다는 거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6번은 특히 보시되 나머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 그림은 줄 A에 매달리는 남자가 뭐 이렇게 있다. 샬라샬라 이렇게 있다. 남자와 남자가 잡고 있는 줄 B에 매달려 있는 뭔가 말은 어렵지만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보이죠. 이 상태에서 기억 니은을 보시오. 기억. 여자의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빵이다. 여자가 움직이고 있나요? 멈춰 있죠. 멈춰 있으니까 힘의 합력은 빵이다. 왜? 외력이 없어야지만 멈춰 있거나 아니면 등속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힘의 합력은 빵이다. 맞고요. 니은 B가 남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B가 남자를 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와 여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어떻게 될까요? 같죠. 장력은 같다. 하나의 실이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그것이 바로 장력입니다. 장력. 여기도 T, 여기도 T.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다. 그래서 얘도 맞아요. 그럼 디귿. A가 남자를 당기는 힘. A가 남자를 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B가 남자를 당기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렇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실이 남자를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반작용은 남자가 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죠. 남자가 실을 끌어당기는 힘. 그게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지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또 힘의 평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힘의 평형이라고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뭐 여자의 무게도 있고 남자의 무게도 있다 보니까 온전히 A가 남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 다음 B가 남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힘의 평형도 아니다.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간단하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마찬가지로 작용과 반작용 문제가 되겠고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작용과 반작용, 힘의 평형이 뭐냐,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익혀야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행평가에도 써먹을 겁니다. 8번. 이렇게 하고 있대. 그 상태에서 책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빵이다 라는 걸 묻고 있네요. 책이 안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빵이다. 맞고요. 니은.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자, 가봅시다.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 있겠죠. 근데 그 힘의 크기는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중력의 크기와 같다. 볼까? 책은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F라는 힘으로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책이 지구를 F라는 힘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오케이? 그런데 손으로 책을 누르고 있어요. 손으로 책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 힘이 전달돼가지고 책에 또 다른 F, 뭐라고 할까? 얘를 뭐라고 할까? T라고 할게요. T라는 힘이 책에 전달이 되었겠죠. 그럼 그것에 대한 반작용은 책이 사람의 손을 위쪽으로 F라는 힘으로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 이따 쓸게요. 얘 헷갈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책이랑 책상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으니까 이게 힘의 전달이 일어나게 되고요. 힘의 전달이 일어나니까 책상을 T 플러스 F라는 힘을 둘 다 아래쪽으로 전달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책상은 책을 이제 떠받치게 될 건데 그 떠받치게 되는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의 힘을 수직항력, 그리고 그때의 힘의 크기는 F 플러스 T겠네요. T 플러스 F다. 됐어요. 그럼 이제 니은 다시 읽어보자.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T 플러스 F였다. 근데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냐? 아니죠.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F일 뿐이야. T 플러스 F와 F는 다르죠? 그러니까 땡.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다음 디귿. 손이 책을 누르는 힘과 손이 책을 누르는 힘 T.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거네 다시.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다. 아까 작용과 반작용 순서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힘이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힘.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8번은 기억이겠네요.
그래서 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9번은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굳이 내신 문제로 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그다음 수능 준비하는데 써먹어라 라는 차원에서 마련한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A와 B가 동일한 어떠한 A라는 가속도를 받아서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건데 A라는 물체는 처음 속도 V0를 갖고 있다. 이때 A와 B 사이의 거리, 이 S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와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처음 속도가 없어. 둘 다 멈춰있는 상태야. 멈춰있는 상태에서 경사를 지고 있어가지고 동일한 가속도로 떨어진다 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와 B가 만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만날 수 없겠죠. 그렇죠? 동일하게 속도가 변한단 말이야.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도 똑같다는 거니까 서로 멀어지는 속도가 동일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만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온전히 A가 갖고 있던 처음 속도 때문에 점차 A가 B를 향해 다가가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린 이걸 이용해 가지고 A와 B 사이의 간격, P와 Q 사이의 간격 S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A와 B가 만나는 거에 영향이 있나요? 굳이 가속도가 없어도 A와 B는 A에 대한 처음 속도 V0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물체가 똑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만나는 거에는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에는요, 빗면 상황과 평면 상황 두 가지를 두고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 상황이 어떤 거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를 향해 V0로 평면을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가속도는. 그래서 이때 만났을 때의 시간을 라지 t라고 줬으니까 A가 이동한 거리, A가 이동한 S는 V0 라지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A와 B 사이의 처음 간격 S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억에서 묻고 있는 P와 Q 사이의 거리는 V0 t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 맞죠? 기억 맞고 이제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그때의 거리를 비교해 봐라 라는 건데 평면 상황에서 최고점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고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빗면 상황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빗면 상황으로 바라봐가지고 이때 최고점이라는 것은 A가 처음 속도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다. 그때 최고점,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힌트를 줬을 텐데 B의 속력이 3V0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 속도가 빵이었던 B라는 물체가 라지 t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3V0가 되었다. 그럼 나중속도 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등가속도 공식, 나중속도 공식 V는 V0 플러스 AT 얘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해보자. B라는 녀석은 나중속도가 3V0가 되었고 그때 처음 속도 없죠. 빵. 그 다음에 운동방향, 처음 운동방향과 얘는 어차피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동일하니까 플러스 A 라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때 A를 정리하게 되면은 T 이렇게 넘기면은 T분의 3V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의 운동을 바라볼게요. A의 운동이라는 것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쨌건 얘는요, 처음 속도, 자신이 갖고 있는 처음 속도 V0를 모두 잃게 됩니다. 점차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속도가 빵이 된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빵이 된다. 최고점에서의 낮은 속도는 빵이다. 그래서 A는 낮은 속도가 빵이 될 겁니다. 근데 처음 속도가 V0였죠?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를 쓰려고 하는데 A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니까 이때는 마이너스를 써주게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가속도 구했죠? 여기 가속도 라지 t분의 3V0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운동이 끝났을 때의 시간이 아니라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스몰 t 이렇게 적겠습니다. 스몰 t. 그럼 됐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워지고 하니까 스몰 t를 구할 수가 있죠. 스몰 t는 3분의 1 t래요. 3분의 1 t.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순간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시간이 걸렸을 때 A가 얼만큼 갔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만큼 시간이 걸렸을 때 A가 얼만큼 갔냐. 해보는 거예요. 해보자. 자, A가 스몰 t만큼 갔을 때, 스몰 t 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 걸린 이동 거리는 V0 스몰 t가 될 것이고, 스몰 t는 3분의 1 t죠. 3분의 1 t. 그러니까 A는 V0
3분의 1 t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그때 A와 B 사이의 간격, 여긴 당연히 델타 S는 당연히 3분의 2 V0 라지 T가 되겠죠? 아니죠? 아니니까 니은 틀렸다. 다음 마지막 디귿. A와 B가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을 구하시오. A의 나중 속력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나중 속력을 구하라는 거니까 운동 끝난 후 나중 속도. 이거 쓰면 되겠죠? 이거. 아직 우리가 A의 나중 속도는 몰라. 근데 얘가 뭐냐면은 처음 속도가 V0였던 녀석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고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라지 T분의 3V0더라. 근데 그때 걸린 시간은 운동 끝났을 때니까 라지 T.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V0가 되죠.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2V0래요. 이거 뜻하는 게 뭐냐? A는 처음에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으로 V0, 플러스 방향이 이제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